한평생이 지나고 나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짧다 할 수 없을 만큼 긴 여정입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고 산전수전 다 겪어야 하는 멀고도 먼 여행이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724강입니다. 오늘은 긴장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긴장자입니다. 긴장자는 길다는 의미가 있죠. 이 긴장자는 석삼자와 옷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석삼자는 숫자 3을 의미합니다. 옷자는 옷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긴 장자는 세 벌의 옷을 입을 시간이 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복을 3번 입기까지의 세월이 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한평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대체적으로 3번 정도의 예복을 입게 마련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먼저 한 해를 살게 되면 돌복을 입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죠. 그리고 성년에 이르르면 결혼을 하면서 또 예복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별로 안 하지만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하면서 또 예복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3벌의 예복을 입는 그동안의 시간이 길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긴장자는 3벌의 옷을 입는 시간이 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복을 3번 입기까지의 세월이 길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한평생이 길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교학상장이 있죠. 교학상장은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진보시킨다는 뜻이죠. 가르치거나 배우면서 자신도 성장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장수라는 말이나 장성이라 할 때 긴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긴장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긴장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휘장장자지요. 휘장장자는 휘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피력을 여러 폭으로 이어서 빙 둘러치는 장막입니다. 이 휘장장자는 수건건자와 긴장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수건건자는 수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자는 길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장자는 길게 펼친 수건이 휘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휘장은 수건을 길게 펼친 모양이라는 것이죠. 수건을 길게 펼친 모양처럼 생긴 게 휘장이라고 휘장장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휘장입니다. 장막을 치기도 하고 커튼 모양이기도 한 것이죠. 마치 수건 여러 장을 길게 펼쳐놓은 그런 모양이 휘장인 것입니다. 휘장장자는 길게 펼친 수건이 휘장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휘장은 수건을 길게 펼친 모양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취장 홍규가 있습니다. 취장 홍규는 녹색 방장과 홍색의 침실이란 뜻이죠. 아름답게 꾸민 귀부인의 침실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막이나 휘장이라 할 때 휘장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부을창자입니다. 부을창자는 붓다는 뜻이 있죠. 붓다라는 것은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 부을창자는 달월자와 긴장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달월자는 몸육자의 대용어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자는 길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부을창자는 몸이 길어지는 게 붓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붓는 것은 몸이 상하좌우로 길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병증이 찾아와서 우리 몸이 부을 때가 있습니다. 발이 붓기도 하고 얼굴이 붓기도 하고 몸의 어떤 부분이 붓는 것이죠. 그렇게 붓게 되면 몸은 상하좌우로 길어집니다. 더 커지는 것이죠. 붓는 것을 그렇게 몸이 길어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을 창자는 몸이 길어지는 게 붓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붓다라는 것은 몸이 상하좌우로 길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최적팽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적팽창은 물체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창만이나 곡창이라 할 때 부을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긴장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원망할 창자입니다. 원망할 창자는 원망하다는 것이죠. 원망이라는 것은 못마땅해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할 창자는 마음신변의 긴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긴장자는 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창자는 마음이 길어지는 게 원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을 하게 되면 불평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길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원망이 잠깐 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주 길게 마음이 가는 게 원망인 것이죠. 어떤 사건이 있어서 서로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다 하면서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 원망하는 마음은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두고두고 탓하면서 미워하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할 창자는 마음이 긴 게 원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을 하게 되면 불평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길게 이어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복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창은 마음에 섭섭하고 궁금하다는 뜻이죠. 웃 어른에 대해서 애편지에 쓰던 말입니다. 애스러운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창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창년은 몹시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베풀장자입니다. 베풀장자는 베풀다는 뜻이 있죠. 베풀다는 것은 일을 잘려 벌리는 것입니다. 이 베풀장자는 활궁자와 긴장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활궁자는 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긴장자는 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장자는 활처럼 긴 게 베푸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풀게 되면 그 영향이 활처럼 길게 뻗어간다는 것이죠. 고대 무기 중에 가장 멀리 가는 게 활이었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렇게 활이 뻗어가는 것처럼 길게 이어지는 것이 베푸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풀 장자는 베풀게 되면 그 영향이 활처럼 길게 뻗어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허장성세가 있습니다. 허장성세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이나 장황이라 할 때 베풀 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긴장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넘칠 창자입니다. 넘칠 창자는 넘치다는 것이죠. 물이 넘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넘친다는 것은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넘칠 창자는 물수변의 긴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긴장자는 길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넘칠 창자는 물이 길면 넘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길게 흐르게 되면 반드시 넘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야 이렇게 잘 공사하고 잘 관리하기 때문에 넘치는 곳이 드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요즘에도 비가 많이 오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비가 오지 않더라도 넘치는 곳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뚝이 허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게 되면 어딘가에는 넘치는 곳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넘칠 창자는 물이 길면 넘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길게 흐르다 보면 반드시 넘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창조류가 있습니다. 창조류란 말은 밀물 때 유속이 가장 강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조류입니다. 이런 조류를 창조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일이나 창술할 때 넘칠 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24강으로서 긴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